수많은 별이 빛나는 광활한 우주 공간. 이곳에서 우주망원경 케플러는 외계 행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케플러가 지켜보고 있는 곳은 백조자리와 검은고자리 사이의 우주 공간. 그곳에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제2의 지구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처럼 대기와 물이 흐르는 곳. 이곳에는 과연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발사 목표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구형 행성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그곳에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지,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이 행성은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네,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2009년에 올라갔습니다. 네.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케플러 452b라는 이런 행성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들을 갖다 분석한 거예요. 네. 우리가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프라이바이에서 지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관측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찍었고 그 데이터들이 지구로 들어와서 그걸 또 분석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한 건 처음이죠? 기본적으로 지구와 비슷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행성을 발견한 건 좀 더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번 것을 갖다가 지구 2.0, 제2의 지구, 뭐 지구 4촌형 이렇게 부르냐 하면 네. 기존에 발견됐던 그런 행성들은 태양보다 굉장히 작았던, 그러니까 태양은 노란색 별이거든요. 태양보다 좀 온도가 낮은 붉은색 외성, 작은 별들 주변을 돌던 이런 행성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긴 되지만 거의 한계선 정도의 굉장히 좀 추운, 그러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네. 그 좀 아리까리한 이런 정도의 행성들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됐던 452b라고 하는 이런 행성은 그 별 자체가 우리 태양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태양과 비슷한 노란색 별이고 네. 지름도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452b라는 행성까지의 거리가 지구 태양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그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1년이라고 하죠, 지구는. 네네. 이 1년이 385일이에요. 지구가 365일이니까 거의 같잖아요. 제2의 지구라고 흥분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밝기의 온도의 별 주위에서 지구 정도의 거리를 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행성의 온도도 지구와 굉장히 비슷할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곳이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곳을 가리켜서 이제 헤비터블 존, 거주 가능한 공간 또는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생명체가 살 만한 곳이다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지구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가요? 거리는 이제 1400광년. 1400광년이요. 예, 빛으로 날아갔을 때 1400년 거리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플러 452b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452는 별이에요. 네. 태양 같은 별을 A라고 합니다. 그 별이 A니까 그 앞에서부터 제일 안쪽부터 행성이 발견되면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케플러 452b라는 뜻은 뭐냐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452번 별의 첫 번째 행성이다. 이게 452b라는 뜻이고요. 네. 근데 과연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에 과연 생명체가 있겠느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이 비슷하고 이렇다면 그 별의 나이가 60억 살이에요. 네. 태양과 같은 수명을 갖고 있다면 100억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구, 태양의 나이는 45억 살이에요. 네. 지구나 태양보다 15억 년 정도 더 간 거죠. 그래도 아직 100억 년 중에서 60억이니까 그렇게 늙은 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와 같이 이런 따뜻한 환경이 60억 년 동안 유지가 됐다. 거기 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네. 두 번째는 그 생명체가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겠느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지금 이 순간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45억 년인데 인간의 문명이 기껏 해봤자 12,000만 년 정도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외계에 전파를 쏠 수 있는 정도의 문명이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앞으로 1억 년 후에 지구에 우리 정도의 문명체가 계속 있겠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1000년 후도 장담 못하는데 1억 년 후 장담 못 하겠잖아요. 15억 년 후입니다, 지구에. 네.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뭔가 전파가 나왔을 거고 그 전파를 희미한 전파를 지구에서 중국의 그 텐옌 같은 전파 환경에 잡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것이 1400년 전의 빛일 겁니다. 네. 빛을 타고 가도 1400년이고요. 이 뉴호라이즌스 같은 탐사선 타고 가면 수천만 년이 걸려요. 지금 정도의 과학 발달 속도라면 앞으로 1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광속 가까운 우주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전쟁을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군요. 1400광년 너머에 제2의 지구라고 불리는 지구와 쌍둥이 행성을 발견했는데요. 과연 이 드넓은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